정경민 사장은 비올 독특한데 비올이라는 기업이고 김명 매니저는 비덴트 네. 비덴트도 독특한데 네. 이 가상화폐도 상당히 지금 어렵잖아요. 급반등이 나왔습니다. 급반등이 네, 나왔어요? 급반등이 다 죽다가 살아났어요. 다 죽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제 비덴트 아까 뭐 엔게임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진지하게 아까 제가 주식 시장이 정말로 걱정했던 포인트가 어디인지를 짚어드렸잖아요. 네. 그럼 실제로 아직까지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. 공급망에 대한 충격도 지금 쉽게 이제 해소가 될 것 같지가 않고 네.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제조기업들은 계속해서 이 공급망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 좀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. 에너지 가격, 원자재 가격이 또 당장 또 급락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근데 이런 데서 정말 좀 자유로운 쪽이 오히려 엔터 기업들, 네. 가수들이 물론 이제 콘서트하고 음반 제작할 때 물론 전기도 필요하고 뭐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네. 사실상 원재료가 별로 필요 없잖아요. 우리의 창의력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NFT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서 오히려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섹터는 이쪽이 아닐까. 그런 식의 이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. 저 화면 나왔는데 이제 계속 저 보도들은 나올 거예요. 네, 그래갖고 이제 국가 뭐 계엄령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원령, 예비군 동원령 그렇죠. 같이 해서 총동원령 60세? 60세. 예. 네, 하여튼 옛날 몽골 네, 60세. 네. 그래서 네,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뭐 비덴트가 기업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조금 짚어드리면 원래 이제 본업은 방송용 이제 뭐 디스플레이 모니터 이런 것들 이제 만드는 회사. 우리 이제 아마 MBN 매경 방송국도 여기서 만드는 모니터를 많이 쓸 거예요. 국내 이제 지상파 3사뿐만 아니라 모든 종편, 뭐 국내 시장이 점유율이 거의 90% 이상이기 때문에 네. 그리고 이제 해외에도 사실 뭐 유력 뭐 거의 50개국이 넘는 국가들의 수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니에 이어서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, 매출의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요. 사실 뭐 방송국이 전 세계적으로 해봤자 뭐 몇백 개 정도 될 거 아니에요. 몇백 개, 몇백 개보다는 더 되겠네요. 어쨌든 그런 방송국들에 이제 들어가는 TV 방송용 뭐 모니터 이런 것들을 이제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인 매출 금액이나 뭐 그런 건 크지 않지만 시장의 이제 점유율을 봤을 때는 본업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금 호황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. 결국은 비덴트는 최근에는 이제 이 가상화폐 관련 거래소 국내 이제 업비트와 빗썸이 이제 1, 2위 이제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빗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로서 이제 비덴트가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. 빗썸의 지분이 이제 10.23% 그리고 이제 빗썸 홀딩스의 지분을 이제 34.22%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빗썸에 대한 이제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기술투자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뭐 어마어마했었잖아요. 네, 네. 영업이익이 뭐 7천억이 넘었었는데 지금 이제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3월달에 작년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실적이 뭐 상당히 좋을 걸로 기대가 좀 되고 당연하죠. 뭐 작년에 뭐 가상화폐 시세가 하반기 때 썩 좋지는 않았지만 거래 금액은 뭐 거래 대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았을 거고 올해도 거의 지배주주 순이익이 거의 뭐 3천억이 지금 넘을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에 비하면 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현저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다. 단순하게 그냥 지배주주 순이익을 기준으로 이 적정 가치를 감안을 해보면 한 3조 5천억 정도 뭐 고정 러프하게 잡아도 한 그 정도 수준까지 뭐 시가총액이 조금 가야 이제 적정한 가격인데 지금 시총이 한 7,5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주가가 워낙 좀 많이 급락을 해가지고 시총이 좀 쪼그라드는 측면이 있어요.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오늘처럼 오히려 이제 시장 분위기가 조금 살아나려고 하는 타이밍일 때 그리고 3월 달에 실적 발표를 할 때 즈음이 되면 아마도 이제 시장 분위기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정이 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. 그러면 주가는 완전히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저점 매수를 조금 해놓고 한 1, 2주 정도 기다렸다가 한 1, 20% 정도 수익을 좀 내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좀 무난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비덴트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고요. 가격 전략을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. 14,800원에서 15,000원 정도 요 정도 수준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. 1차 목표 가격은 18,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13,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네. 뭐 기술적인 분석, 그림, 차트 어느 정도 조금 여길 바래야 되겠죠. 네. 비덴트 얘기해 주셨고 내용은 뭐 쭉 정리돼서 나가고 있습니다. 중요한 건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급반등을 좀 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가격 전략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네요. 동시효과도 좋네요. 네. 비덴트. 네. 네. 훅 떠서
너무 떠서 출발하면 또 이 접근하기 정도는 좀 괜찮습니다. 그런데 예. 그러게요. 15,000원 초반 근처에서 좀 관심을 관심을 좀 기울여보자. 하시라는 거 말씀을 네. 좀 드려보겠습니다. 오늘은 저기 있나요? 네, 오늘은 무료 방송 없고요. 어쨌든 뭐 한 주 정말 또 이번 주도 정말 시끄럽고 힘들었는데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. 네, 마무리 조금 잘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자리 비웠는데 김영민 매니저가 진행을 네. 또 디지타로 두 분이 같이 해봐요. 자. 네. 네, 같이 해도 꽁짝꽁짝 한번 해보도록 알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네. 자, NBA 골드의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정영민 차장의 기업 비올. 네,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. 생소한데? 네, 네. 제가 원래는 탐방을 가려고 했는데 네. 이거 뭐 전쟁 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탐방을 못 간 기업이에요. 좀 관심이 많이 가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어 이게. 판교인데 있어. 아예 그냥 시장에서 한 발 좀 떨어진 개별 종목을 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준비를 했고 저는 뭐 이제 뭐 방송 오래 보신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1,300억짜리네. 의료 기기에 대한 좀 개인적인 선호도가 좀 있어요. 왜냐하면 네. 이제 실적이 있는 게임, 뭐 의료기기 이런 거 좋아하는 네, 아이템이잖아요. 성장주면서 뭐 또 소모품 마진도 높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또 리오프닝 그래서 이제 전쟁 이슈만 조금 느슨해지면은 좀 튀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. 네. 일단 바이오와 의료기기의 결합이라는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. 전기 에너지를 피부에 활용하는 이제 그런 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예요. 그래서 이제 네. 뭐 마이크로 니들부터 해서 뭐 고주파, 그러니까 피부 재생에 필요한 그런 이제 바이오가 접목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그 그러니까 스펙을 합병을 해서 이렇게 네. 좀 이제 증시에 입성을 한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못했어요. 근데 에스테틱 의료기기 업종은 아시다시피 이제 멀티플이 높잖아요. 보통 20배, 30배 이렇게 좀 받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제 턴어라운드까지 성공을 해서 이 멀티플 높은 멀티플에 대한 정당성을 좀 부여받는 이제 그런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. 뭐 작년 뭐 1,300억짜리 기업이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아직은 그냥 네. 54억 정도 작년도에 좀 만들어냈었는데 아시다시피 의료기기는 기계 하나 팔아놓으면 소모품이 계속 들어가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수익 구조가 계속 쌓여가는 이제 그런 구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도 뭐 이 이상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미국과 중국 쪽의 수출이 주된 매출입니다. 80%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매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소위 말하는 이제 영업 레버리지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는 올해는 한 80억, 많게는 100억이 좀 넘어가는 이제 그런 영업이익도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아직 수급에 손을 타진 않았어요. 스펙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막 뭐 큰 폭의 뭐 그런 뭐 저기 오버행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진 않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이런 컨벤션 효과가 없다 보니까 잘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마이크로캡, 그러니까 스몰캡보다도 좀 작은 이제 그런 기업이라는 단점이 좀 공존하는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. 저는 뭐 올해와 내년 뭐 이렇게 실적이 성장하는 거에다가 멀티플이 차곡차곡 좀 상승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좀 뭐 욕심을 내봐도 될 만한 그런 개별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 뭐 매수가는 뭐 2,300원 전후 정도 보셔도 될 것 같고요. 목표는 조금 높여서 한 3,000원 정도,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최근에 반등이 시작됐던 한 2,000원 정도 이렇게 잡고 그냥 아예 그냥 나는 뭐 시장하고 떨어져서 개별 종목을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고려해 볼 만한 투자안이 아닐까 해서 오늘은 비올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비올. 생소하지만 마이크로니들, 그러니까 사실 패치형으로 작은 바늘들이죠. 그렇죠. 네. 비침습형 뭐 이렇게도 표현하던데. 바늘에 공포감이 있는 사람들은, 그리고 이 피부 미용 뭐 이런 무슨 샤인 뭐 네. 무슨 란 뭐 이런 게 굉장히 아파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리주나 히주난 뭐 그건 이제 특정 회사의 제품이고 하여튼 그런 피부 미용에 하는 그 주사들이 굉장히 아프다고 하는데 뭐 저도 맞아보진 않아서 모르겠어요. 아파요. 얼굴에 직접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아픈데 전 맞아봐서.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공포감을 줄이고 또 이제 효용성을 좀 높인 제품이라고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. 네, 뭐 라파즈라는 기업도 그 마이크로니들이라고 있지만, 네네네. 그거는 이제 백신하고 좀 또 연동된 연관성이 기업이기도 있고, 하고. 비올. 하여튼 작지만 또 새로운 기업을 공부해봤는데 약간 명품 회사 이름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외우긴 쉽겠네요. 네.